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세계 방산 시장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화면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서둘러 창고를 열었고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30년,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무기 생산 라인은 문을 닫았고 숙련된 기술자들은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가 조용히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방산업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K방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치열하고 냉정한 글로벌 산업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한국인가? 방위산업은 오랫동안 서방 국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 나라들은 수십 년간 세계 무기 시장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전쟁 역사에 새겨져 있고 그들의 기술은 수십 년의 실전 경험 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의 이면에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유럽 국가들은 안도했습니다.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비는 줄었고 복지 예산은 늘었으며 방위산업은 ESG 경영의 불편한 예외 항목으로 조용히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전차를 만들던 공장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포탄을 조립하던 노동자들은 은퇴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조차도 팬데믹 이후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무기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생산 라인의 30% 이상이 노령화된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고 소모된 포탄을 빠르게 보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전쟁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장기간 대량 생산, 즉시 납품이 가능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술이 있어도 생산 설비가 없었고 설비가 있어도 숙련공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역사적이게도 70년 넘게 지속된 분단의 위협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한 번도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정전협정은 서명되었지만 총구는 여전히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한국으로 하여금 방산 생산 능력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기술자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안보 위협이 산업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K2 전차를 보십시오. 자체 전체를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3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단순히 전투 성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차는 설계 단계부터 양산 체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고 생산 공정이 표준화되어 있어 발주가 들어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K가는 자주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 나라들이 K9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납기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계약서에 적힌 수량이, 계약서에 적힌 사양, 그대로 도착한다는 것. 그 신뢰가 K9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FA-50 경공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 폴란드, 필리핀이 이미 선택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단순한 기준을 넘어 도입국의 조종사가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는 조종 시스템, 그리고 AS와 정비까지 책임지는 패키지 구조가 시장에서 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K방산이 지금 팔리는 이유입니다. 좋은 물건을 약속한 시간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납품한다는 것. 전쟁이 진행 중인 시대에 이보다 더 강력한 경쟁 우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K방산의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대 방산 수출의 핵심은 플랫폼을 파는 것, 그 이후를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을 보십시오. K2 전차 180대 초도 물량 계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이선스, 기술 이전, 부품 공급망 구축, 장기 유지 보수 계약까지 포함된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그 계약에 한국 수출입은행이
12조 원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금융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차 한 대를 팔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K2 전차는 한 번 도입하면 30년에서 40년을 운용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부품은 어디서 구합니까? 엔진 정비는 누가 합니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누가 담당합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처음 팔아준 나라, 처음 설계한 회사입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것을 락인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플랫폼을 도입한 나라는 수십 년 동안 그 플랫폼을 만든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 하나, 부품 하나를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종사를 재훈련해야 하고 정비 인력을 다시 교육해야 하며 군수체계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 비용과 혼란을 감수할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국방 생태계를 수십 년간 묶어두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한국이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국가들과 맺고 있는 계약들은 그 시작입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방산 수출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는 방산 산업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K2 전차를 팔았습니다. 그 계약을 통해 두 나라 사이에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뢰는 원전 협상 테이블로 이어졌고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로 이어졌습니다. 무기 수출이 다른 산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미국과의 방위 협력 강화는 또 다른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한미동맹이 긴밀해지면서 미국 본토의 전력망, 현대화 사업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전력망 솔루션, 반도체 관련 소재,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차지해가는 배경에는 방산 협력이 만들어준 신뢰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산 수출의 숨겨진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규모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은 다시 연구개발, R&D로 흘러들어갑니다. 팔수록 생산 단가는 내려가고 내려간 단가는 우리 군의 국방 예산 절감으로 이어지며 확보된 자금은 다음 세대 무기 개발에 투자됩니다. 더 좋은 무기가 만들어지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이 늘면 다시 R&D 자금이 확보됩니다. 선순환 구조입니다. 방산 수출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지난 50년간 개발한 기술들이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는 예산 절감과 민간, 기술 파급 효과를 합산할 경우 수백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산업 생태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모든 흐름이 정말 지속 가능한가? 낙관만 해도 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전쟁은 치열합니다. 중국은 가격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지만 전쟁이 끝나면 시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터키는 드론 기술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스라엘은 실전 검증된 시스템으로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기업 간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 대 국가의 전쟁입니다. 가격 경쟁력, 기술력, 납기 능력, 외교력, 금융 지원, 사후 서비스,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평가받습니다. 한 국가가 무기를 사는 행위 뒤에는 복잡한 외교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 데는 러시아에 대한 위기감, 미국에 대한 의존 분산, 유럽 내 독자 국방 능력 강화라는 전략적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K2 전차가 좋아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그 복잡한 방정식의 답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 선택이 계속 이어지려면 한국 방산은 가격과 납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기술의 진화, 신뢰의 축적, 외교 네트워크의 확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설계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수출을 협상하는 사람, 사후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람, 기술 이전을 가르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한 가지 물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K방산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수출 성과로만 보고 있습니까? 화면에 등장하는 전차와 자주포의 웅장한 이미지에
잠깐 뿌듯해하다가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K방사는 이 나라가 선택한 생존의 방식입니다. 안보 위협을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한 역설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전 세계의 군수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시대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치열한 미래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뽕을 넘어서야 합니다. 수출 실적에 환호하는 것을 넘어 이 산업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더 강해져야 하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방사는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전쟁을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쟁을 막고 국가를 지키며 그 과정에서 경제를 살리는 이 시대 가장 현실적인 산업전쟁의 최전선입니다. 그 전선에 지금 한국이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